기획서나 보고서 분명 어떤 지시를 받아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시를 한 상사나 선배가 기획서 보고서의 독자가 되고 그 목적을 목적을 수립할 때는 그 독자, 기획서 보고서를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이 지시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이 이유에 맞는 문서를 만들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단계일 수 있어요. 목적 설정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지시는 한두 문장이죠. 듣고 싶은 내용은 하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속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도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독자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뭐 잠재적 욕구, 왜 이 지시를 했을까, 무엇이 알고 싶을까,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의 기대한 건 무엇일까, 요것들을 바탕으로 독자의 진짜 목적을 한번 더 찾아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 한번 요 항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는 이제 또 내가 관철시키고 하는 목적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뭐 독자의 목적은 이렇지만 그에 반해서 나의 목적은 또 어떠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은 무엇인가? 독자가 내릴 잠재적 결론, 그에 대응해서 관철할 나의 의지, 뭐 예상 질문,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 데이터 사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면서 내 목적은 무엇인지, 독자가 내릴 잠재적인 결론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나는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도 항상 고민을 해봐야지 정말 나와 읽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 좀 성공적인 문서가 되겠죠. 뭐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독자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고려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 메시지를 뽑자는 거죠. 전년도 동기 대비 하락한 매출 만회를 위해 프로모션을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이게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기한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상황은 바로 목적이 됩니다. 이 문서를 만드는 목적. 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뭐라고 했죠? 독자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했죠. 독자. 그래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의 목적은 조금씩 바뀌어서 뭘 하자라는 게 다르게 이제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요. 독자가 회사의 대표냐, 마케팅 부서냐, 개발 부서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메시지도 다를 겁니다. 대표께는 뭐 프로모션 예산이 필요하다, 개발부서 쪽에는 뭐 할인 쿠폰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달라, 마케팅 쪽에는 ROI 높은 채널에 프로모션 집중하자라고 뭐 설득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도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먹히는 키 메시지, 해야 되는 것들은 다르고 이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why, 상황, 그리고 독자, 이걸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독자와 키 메시지가 정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why so, 그리고 so what을 채워나가면 되는데요. 자, 우리 마케팅 부서를 정한다고 할게요. 독자를. 그러면 ROI 채널에 프로모션 집중이 필요하다를 키메시지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키메시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건요, 이미 조사를 좀 했거나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뭐 결정을 한 것이긴 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게 된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구조화란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해 둔 것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ROI 높은 채널에 프로모션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키메시지라면 왜 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정리하자는 거죠. 왜?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떨어졌다고 했죠, 우리는. 그랬을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케팅 효율 저하가 되었다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근거로는 로아스 등의 광고 대비 매출이 하락된다,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OI 높은 채널의 프로모션이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또다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뭘 기대해도 되는지를 같이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뭘 할 것이냐, 그래서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요런 스토리, 왜, 와, 기대. 그러니까 키메시지를 정하고 나면 내용을 쭉 늘리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대안, 기대 효과, 근거, 실행 계획, 프로. 요 순서대로 뭐 PPT라면은, 키노트라면은 요렇게 슬라이드를 구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할 것이 이제 뭐 표지와 목차를 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각각은 우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주장을 딱 하고, 우리의 상황과 독자의 니즈를 정리해서 why를 언급하고, 그래서 so what,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하며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각각의 근거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 뭐 어떻게는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되, 좀 안에서, 이 본론에서 못다한 얘기나 좀 더 상세한 자료, 출처 등은 부록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지와 부록은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가요, 독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자고 했고, 그 독자가 알아들게끔 키메시지를 두 가지식으로 빵 던져라. 현대카드의 정태영 회장의 트위터인데요. 비즈니스 화법은 단 두 가지다. 두 가지식인지 아닌지.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다 라고 했고, 모든 비즈니스 대화는 두 가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양지차죠. 뭔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봐야 될 것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승전결 구조를 듣기에는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위로 가면 갈수록 직책이나 아니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자. 두 가지씩 중요합니다. 야, 머릿속이 이래요. 보고를 받거나 문서를 읽는 사람의 머릿속은 내게 도움이 되나? 뭐 이게 제일 크고, 나랑 관련이 있나? 내가 뭘 결정해야 되지? 결론이 뭔데?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있죠. 근데 읽는데 제대로 안 써 있으면 한눈에 안 들어와. 뭐 맞춤법 틀리면 괜히 막 맞춤법 다시 봐. 신경 쓰여서 본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폰트, 글씨, 색, 배경 이런 게 또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확실하게 결론을 딱 얘기를 해야 나머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ROI 높은 채널에 프로모션 집중합시다 라는 결론이 독자, 읽는 사람한테 입력을 팍 돼야지 왜 그래야 하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관식 있잖아요. 미관식, 우리 스토리텔링에서 기승전결, 요거는요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문장을 우리 두 가지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요거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근거, 이유, 주장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진행한 결과 올랐고 초과였는데 올랐습니다. 발휘했으며 프로모션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맨 뒤에 들어가면은 어떤 느낌이야? 온라인 강의는 30% 매출이 올랐습니다. 근데 10% 향상이었는데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올랐습니다.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주장부터. 주장. 그래서 이거를 주장을 바꿔서 해보면 요렇게 겨울 프로모션에도 친구 추천 프로모션 유지했으면 합니다. 왜? 진행한 결과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진짜? 네. 온라인 강의 30% 매출이 올랐고 10% 향상의 초과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요. 주장, 이유, 근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주장, 이유, 근거. 앞의 내용과 뒤에처럼 써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예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시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라면을 먹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 독자가 누군지 파악해야겠죠? 일단 여기서 독자는 회사의 대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가정하고요. 그러면 독자가 대표고 라면을 먹을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이 지시사항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먹을지 더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긴 해야 된다. 뭐 검토 결과 정말 하면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면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긴 하지만 결론은 라면은 먹어서 안 되지만 대안으로 우동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먹을지 말지 검토합시다 하면은 먹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Y에 해당하는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현재 우리 상황을 정리해서 상황 라면을 먹지 않아 생기는 문제 옆집, 앞집과 라면 먹는 동향 그 다음에 해결 방안들은 대안, 기대 효과를 쭉쭉쭉 적는 거죠. 그 근거 그러니까 좀 뭐 재미삼아 정리한 거니까 라면을 먹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 옆집 앞집도 라면을 그렇게 먹고 있어서 우리는 라면을 먹어야 한다. 다른 것도 검토해봤다. 짜장면, 비빔밥, 라면 다 검토해봤더니 조리시간도 짧고 비용도 감소하고 식사시간도 줄이고 직원 만족도 증가하기에 라면이 제일 좋다. 그 근거로는 국내외 라면 소비 동향을 봤더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라면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했더니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가 라면을 먹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라면을 이런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누가 라면을 사오고 누가 조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아레나를 정하고 언제까지 사올 것이고 언제부터 라면을 먹기 시작할 것인지를 정해서 우리는 실행을 할 것이다. 요렇게 상황, 문제점, 해결 방안, 대안, 기대 효과, 그 생각, 그걸 하기 위한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블로그에는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정보가 들어가면 되겠죠. 뭐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은 것들.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뭐 약간 더 말 그대로 부록처럼 하면은 문서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좀 더 뭔가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넣을 때 각각의 순서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